부자들만 아는 돈, 복, 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풍수의 비밀이 또 이제 궁금한데요. 작가님께서도 이제 연구차 되게 여러 곳을 이제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터가 좋았던 지역이나 또는 어떤 집을 갔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집이었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었나요? 부자 동네는 명당이 많을까라는 네, 그것도 정말 궁금해요. 네. 실제로 많죠. 근데 거기가 다 명당은 아니겠죠. 압구정 뭐 현대아파트 명당이라고 하지만 어떤 동은 명당이고 어떤 동은 흉터거든요. 동마다 다 기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도 뭐 잘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는 게 그 안에서도 명당과 흉터가 나뉘고 뭐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또 명당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동지가 밤이 길어서 음의 기운이 강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양기가 있고 하지가 낮이 가장 길어서 양기가 세지만 거기 안에 반드시 음기가 있듯이 모든 지역이 다 명당이고 모든 지역이 흉터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자 동네는 명당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제가 예전에 개인 타로 상담을 할 때는 부자인 분들이 자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그 집에서는 계속 살았던 사람이 부자 됐대라는 흔히 말하는 명당을 갔을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발을 벗어놓는 현관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게 어느 정도로 깨끗하냐면 방 안에처럼 깨끗해서 혹시 내 신발에 흙이 묻어가지고 여기를 더럽히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현관이 내 신발 털게 만드는 깨끗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현관에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놓을 수 있잖아요. 특히 택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음의 기운이 쌓여요. 그러면 전체의 집안의 기운을 내려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알고 현관을 좀 깨끗하게 해놓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잘 산다고 하는 집에 현관 가면 제가 말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뭐 특히 저층에 살고 이러면은 빛이 잘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아무래도 그 운적인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빛과 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음의 기운을 양기로 바꿔준다는 거고 환기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그걸 계속 순환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빛과 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채광 좋고 그런 데 살고 싶지만 반지하나 막 이런 데 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실 반지하나 지하가 괜히 가격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반지하 살아봤고 근데 우선 빛이 만약에 정 안 되면 그 안에 태양이 떠오르는 어떤 액자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그런 거를 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명을 조금 이렇게 해바라기를 놓고 위에서 이렇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환기도 공기청정기를 사놓는다든지 조금이라도 창문을 열어서 좀 환기를 많이 인위적으로 시키는 게 도움이 확실히 돼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이 한강뷰, 고층, 강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딱 트여 있어서 고층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런 한강뷰나 이런 고층이 풍수적으로도 좋은가요? 한강뷰를 좀 말씀드리면 한강이라는 거에 기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를 내가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나 아니면 체질이 아닌 분이 기가 약한 분이 만약에 거기에서 그 한강뷰를 보고 살거나 아니면 수기운 자체가 안 맞는 분이 물의 기운이 안 맞는 사람. 한강뷰를 보고 살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강이라는 기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뷰도 내가 이렇게 보는 뷰가 물이 들어오는 입수뷰가 있고요. 물이 나가는 출수뷰가 있어요. 입수뷰는 좋아요.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출수뷰는 내가 거기 비싼 돈 주고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뷰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제 입수뷰는 압구정동하고 동부이촌동이 좀 입수뷰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를 또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고층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높으니까. 그렇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관찰하고 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층에 사는 연예인분들 중에 구설수라든지 아니면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하는 분들은 초고층에 가서 관찰을 당하니까 사람들한테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법적인 문제로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강뷰나 초고층 뷰의 기운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기질이 맞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고 안 맞는 사람에게는 어떤 곳보다 흉터가 될 수 있다. 수의 기운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웬만하면은 좀 이제 사주팔자나 이런 거를 좀 봐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초고층 같은 경우는 풍수적으로는 위험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초고층 빌딩을 지었던 기업들이 망하거나 큰 위기를 겪은 케이스가 많아요. 63빌딩이라든지 롯데타워라든지 그런 기업의 스토리
스토리를 봤을 때 초고층 빌딩을 짓고 위기에 거의 봉착을 했었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거나 뭐 내 집 마련 하거나 이럴 때도 너무 초고층보다는 층을 좀 내리는 게 좋은가요? 시선이 다 간다는 건 관찰 당하는 것도 있지만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기운을 내가 받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감당할 정도의 어떤 준비나 기세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명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좋은 장소들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명당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본 최고의 명당 하나를 뽑으라면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묘가 건원릉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가봤는데 무덤이라고 하면 되게 작을 거로 생각하지만 무덤 자체의 높이가 거의 뭐 아파트 한 15층 정도 되는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을 타듯이 올라가야 돼요. 무덤의 정면에 서면 내리막길이 쫙 펼쳐져서 마음이 정말 이렇게 탁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그 무덤의 뒤에 가면 너무 아늑해서 여기서 한숨 자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다녔던 명당이라고 했던 기도터는 정말 명당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건원릉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풍수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건원릉이 풍수에서 1등이죠?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국내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데가 있나 싶어서 그러면 세계에서 1등은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압도적인 명당은 우리 실생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요즘에 조금만 교회로 나가면 카페가 너무 멋있는 데가 있잖아요. 대형 카페 같은 대형 것도 카페.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또 그런 대형 카페들이 의외로 또 풍수가 좋은 곳에 있는 대형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형 카페 풍수 좋은 데 가서 내가 좀 기력이 없고 뭔가 활력이 없을 때 커피 한잔 하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도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특색이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죠. 나만의 명당 카페를. 그래서 나만의 명당 카페 있으면 이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가서 이렇게 좀 환기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그러면 겁니다. 그 카페가 나의 명당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는 게 있나요? 명당은요, 나에게 맞는 땅은 가면 눈이 정말 떠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는 느껴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인지를 해야지 아니면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느껴요. 명당은 커피를 우연히 가서 앉아서 마셨는데 일어나기 싫다, 더 있고 싶다, 그러면 거기가 나한테 맞는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으로부터 운을 끌어올 수도 있거든요. 땅으로부터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땅의 그 지기를 받아서 내 기운을 좀 샤워시키고 좋은 기운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좋은 터도 다 목적에 따라서 달리 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금전에 좀 운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양평의 두물머리에 가서 그 기운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시험을 보는데 좀 합격운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고성에 있는 문수암에 가서 기운을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건 뭐 큰 비용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은 노력으로 운을 올리는 운성비를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는 데는 주택보다는 특히나 서울에서는 아파트나 이제 빌라에 이제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나 빌라도 이 풍수에 따라서 좋은 곳이 있고 안 좋고 이게 있나요? 101동 다르고 102동 다른데요. 거기다 플러스 101동에 1호 라인 다르고 2호 라인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가 좋은 호수인지 안 좋은 호수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전 주인과 전전 주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면 확실하고, 그래도 이제 그런 걸 모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년간 살아왔을 때 돌이켜 봐서 여기서 내가 잘 풀렸다.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여기가 명당인지 흉터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사 가기 어렵고 귀찮다고 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내가 그거를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좋습니다. 저희가 집 보러 갈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집주인이신 분들이나 집을 이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사는데 되게 잘 됐다. 우리 아이가 뭐 좋은 대학을 갔고요. 우리 아이가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요. 사업이 더 잘 됐고요.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냥 집 빨리 팔려고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그 터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게 아주 강하게 있다고 보고 강하다고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저도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몇 년째 못 가고 있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아직 찾지를 못해서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전 주인이 잘 돼서 그 집에 들어갔고 그분도 잘 됐다는 집이 있어요. 그분 이사 갈 때 저한테 그 집 팔으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 있으면 거기 가려고. 저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올라갈 거다 뭐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다 보다도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잘 풀렸고 잘 살았다가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여기는 분명히 아파트의 어떤 가치가 오를 거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저는 거기에 이렇게 오래 머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생이 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의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
나의 어떤 학업 성취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어떤 정신적인 평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저는 봤을 때 가치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창업해서 1,000억, 2,000억 이런 정도의 엑시스를 한 후에도 그냥 25평 아파트에 계속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명당과 반대로 흉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흉터를 알아보는 특징, 뭐 방법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은 것은 다 그냥 누구에게나 좋게 보여요. 안 좋은 것은 다 안 좋게 보이잖아요. 미술 작품도 좋은 걸작들은 보면 몰라도 그냥 그게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흉터도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가는 길 자체가 번잡스럽고 가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갔을 때 현관 자체가 들어가기 싫고 좀 어두컴컴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흉터는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있고 싶지 않고 뭔가 좀 축 처지고 불안하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흉터 자체가. 이런 곳에 가면 내가 웬만하면 좀 빨리 자리를 뜨는 것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흉터에 갔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타로 카드를 만약 흉터에서 보잖아요. 네네. 카드가 일관성이 없게 나와요. 들쑥날쑥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 그러면 여기는 좀 흉터겠구나로 알고 명당에 가서 타로 카드를 보잖아요. 아주 카드가 해석하기 이쁘게 촥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와요. 그래서 해석도 훨씬 쉽고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잠깐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봅니다. 원래 제가 제 점을 잘 안 보지만 그럼 명당에 가서 그게 검증됐을 때는 좀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한 번은 제가 들으면 알만한 기업의 오너분 집에 가서 타로 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카드가 좀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여기가 그렇게 터가 좋지는 않겠구나라는 알았는데 해석 자체도 부정적인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돌려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흉터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저도 반지하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 흉터에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이사할 수 없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환기만 잘해도 됩니다. 환기만. 내부에 있는 기운과 외부에 있는 기운을 계속 이렇게 바꿔만 줘도 그곳이 흉터에서 명당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쁜 기운이나 나쁜 것을 많이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오늘 명당, 흉터 이렇게 돼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풍수를 좀 잘 챙기면 실제로도 이 내 운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풍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그거를 막 바로 모든 걸 적용하기 쉽지 않지만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내가 잘 풀린 곳에서는 이동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풀리면 돈도 벌고 그러면 더 큰 평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확실히 좋은 곳이라는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이사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한 집에 몇십 년 사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보다 더 좋은 명당이 없으니까 이동을 못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내가 흉터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면 환기를 하고 웬만하면 이사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고 이사 갈 때 확인할 수 있으면 거기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를 물어보고 잘 돼서 나갔다라는 곳에 가면 흉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그 집을 구하러 갈 때 보면 빈집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꼼꼼하게 살피는 거예요. 쓱 이렇게 여기 주인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꼼꼼하게 살펴서 여기 잘 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좀 좋은 터일 가능성이 높죠. 2025년 모두 다 무탈하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시고 잘 될 운명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은 잘 될 운명입니다. 네, 여러분은 잘 될 운명입니다.